안녕하세요, 달달코치입니다. 오늘은 포핸드 칠 때 몸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여지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왜 기울여서 치는지, 아니면 이 기울림에 대해서 부작용은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몸이 오른쪽으로 기우시는 분들은 체중 이동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게 체중 이동이라는 게 클로즈 스탠스에서 쭉 나와서 왼발로 올라타면서 회전을 해야 마지막 밸런스를 잡아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다리를 딛고 회전이 덜 돼. 이게 다리 완전 디뎌버리면 회전이 안 되니까 얘를 무릎을 편다고 이렇게. 근데 무릎을 펴버리면 고관절이 회전을 못 해요. 그러면 상체가 일로 기울어지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서 체중 이동이 안 되는 분들은 이게 무릎을 이렇게 핀다고, 골프처럼. 근데 이런 분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면 무릎을 안 펴고 체중을 못 넘겨. 옆으로 보면 테이크백을 쭉 했잖아요. 여기서 내 체중 이동이 되면서 밸런스를 잡아주는 거죠, 우리 축이.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가 덜 간다고. 이 체중이 덜 가면서 뒤에서 버팅기에서 내가 오른쪽으로 쓰러지거나, 더 발을 못 움직이니까 무릎을 피면서 이렇게 쓰러지거나. 대체로 몸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는 분들은 이 고관절의 체중 이동 또는 고관절 이 발의 회전에 부재가 일어났을 때 몸이 기울여지게 된다. 그래서 내가 몸이 기울여지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내 하체 왼발이나 내 발등이 회전을 하는지 먼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내가 체크를 했는데 지금 말한 두 가지, 무릎, 이게 고관절이 펴져서 안 들어가는 분도 있을 거고, 다리가 체중이 뒤에 아직 얘를 밀고 있어가지고 안 들어가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면 간단하게 솔루션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 우리가 클로즈 스탠스라고 하면 결국에는 세게 쳐야 되니까 상체의 기울림, 야구처럼 스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근데 진짜 야구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윙을 결국에는 오른발에서 왼발로 이동하는데, 제가 체중 이동하는 거는 몇 번 다뤘죠. 체중 이동은 결국에는 공을 대충 쳐도 왼발로 일단 서보는 거야. 다리는 조금 덜 돌아도 돼, 아직. 이 발은 물론 이렇게 완전 옆으로 놓으면 회전하면서 이게 올라가면 무릎에 부담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45도로 조금 열어놓고, 45도 열어놓고 그냥 회전을 해줘.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45도까지는. 45도 이상으로는 이렇게 하고는 그냥 회전하지 마세요. 45도 내지, 저 같은 경우는 90도로 열 때도 있습니다. 45도 다운드라인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열어서 크로스 칠 때 또 조금 더 열기는 해요. 근데 내가 체중 이동을 일단은 왼발로 서보는 게 중요해. 뒤에서 앞으로. 그래서 체중 이동과 고관절의 골반의 이동을 충분히 도와줘 봐야 해요. 그러면 내 체중을 넣어주는 거, 그리고 다리가 사뿐히 밟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얘네를 너무 꽉 밟으면 회전이 안 되면서 제가 무릎이 아프다고 설명을 드렸죠. 얘네를, 저 같은 경우는 스텝을 하면 뒤꿈치, 앞꿈치 살짝 살포시 밟아. 얘네를 그냥 꽉 밟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살포시 밟아서 뒤꿈치 들면서 회전. 살포시 밟아서 뒤꿈치 들면서 회전. 이렇게 회전되면 제 무릎과 발이 보는 방향, 발가락, 무릎 이 뚜껑뼈가 정면으로 가는지 발가락을 보는지를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빵! 그래서 보는 방향을 같은 방향. 이거 엇갈리면 어차피 체중 이동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두 가지 솔루션을 드렸습니다. 이런 분들은 일단 왼발로 체중을 충분히 넘겨봐라. 공 치는 거 사실 중요하지도 않아. 왼발로 넘어가면요, 파워 당연히 좋아지고요, 리듬 좋아지고요, 스윙 결 좋아지고요. 스윙 결은 얘네가 이동하면서 하기 때문에 멈칫멈칫하는 팔의 스윙이 아니라 스윙이 부드럽게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발, 회전에 대한 방법, 사뿐히 살살 밟아라라고 했죠. 사뿐히 밟아서 내
뒤꿈치를 들어주면서 회전을 충분히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진짜 잘 안 돼요. 이거는 연습을 해서 내 몸이 사뿐히 밟고 세게 밟지 않고 돌아갈 수 있구나를, 내 몸에 또 뒤꿈치 든 채로 갈 수 있구나를 계속 입력을 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몸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는 분들의 부작용, 오른쪽 기울어지는 분들 진짜 많다 그랬잖아요. 이런 부작용들을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이 부작용은 몸이 기울어지니까 스윙이, 체중이 못 들어간다 그랬죠. 그렇다 보니까 스윙을 굉장히 빨리 끝내요. 임팩트 컨택을. 왜? 못 밀어주니까 체중도 없고. 그래서 몸이 기울어지는 분들은 스윙을 얘를 빨리 돌리려고 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부작용이고요. 두 번째, 밸런스를 못 잡습니다. 몸이 기울여지면 당연히 밸런스 못 잡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체중이 못 들어가 버리면 밸런스를 잡고 싶어도 못 잡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밸런스를 잡아주려고만 해도 몸이 기울여져서 생기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회원님 뭐 마지막에 지금 이 기울어져 있던, 이렇게 끝난 거잖아요. 기울어져 있던 내 밸런스를 완전 그냥 억지로 꺾어주세요. 억지로 꺾어주세요. 오른쪽 어깨를 들어주세요 라고 사인을 드리면 변경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걸 한 번도 안 써본 거지 못 쓰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밸런스를 잡아주는, 상체 밸런스를 잡아줄 수 있는 컨택을 먼저 해본다. 근데도 어렵습니다. 사실 바로 되는 분들도 있지만 안 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왜? 우리가 공 치기 전에는 왼쪽 갈비뼈가 생각보다 늘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몸이 굳이 따지자면 몸이 이렇게 기울어진 거야. 굳이 따지면요, 이렇게 되진 않습니다. 이렇게 기울어지고 마지막에 공 치고 나서는 오른쪽 갈비뼈가 이렇게 늘어난 거야.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있다고 치면 공 치기 전에는 왼쪽 갈비뼈가 이렇게 늘어났다가 치면서 오른쪽 갈비뼈가 늘어난 거야. 이해되시죠? 반대로, 자, 공 치기 전에는 왼쪽 갈비뼈, 공 치면서 오른쪽 갈비뼈. 그럼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늘어났다가 좁아졌다, 늘어났다 좁아졌다, 회전 빵. 우리가 테이크백 할 때 코일링이라는 걸 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골반과 반대 작용을 해주면서 살짝 아주 찰나 반대예요. 여기서 같이 쭉 돌아갔다가, 지금은 갈비뼈 이렇게 쭉 늘어났죠. 여기서 골반 쫙 들어온다고. 그럼 갈비뼈 더 늘어났죠. 여기서 이제 상체 따라가, 골반 따라가, 만나는 지점, 제가 얘기했죠. 배꼽에서 만나는 지점. 그리고 이제 골반은 여기서 멈춘다고. 그럼 상체가 이제 비틀림이 생기죠. 상체가 이제 여기가 열리면서 이제 스윙을 완성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옆으로 따지냐면 지금 이 상태죠. 그럼 이 상태, 지금 수평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라켓을 댔는데, 이게 쭉 따라가서 골반이 이렇게 돈다고. 그럼 상체도 이렇게 쭉 따라가요. 근데 물론 상체는 가동 범위가 넓기 때문에 고관절보다 지금은, 그리고 그렇게 고관절이 이렇게 쭉 따라가. 근데 상체는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조금 더 따라갑니다. 이렇게 틀어지는 거야. 그럼 여기서 오른발 이제 하체 힘을 쭉 끌고 들어와. 하체 바닥을 미는 힘을 쭉 끌고 들어와서 골반이 먼저 이렇게 들어온다고. 근데 하체도 들어와. 근데 이게 어디서 합쳐져요? 다시 일자로 공 맞을 때, 제가 배꼽을 봐야 된다 그랬죠. 공 맞을 때 이 틀어져 있던 몸이 다시 세워지면서 맞춰줘. 그럼 여기서 골반이 이제 다 돌았잖아요. 다 돌았어. 그럼 얘 상체가 또 자유도가 높으면 일로 간다고. 이렇게. 그럴 때, 이렇게 갈 때는 이 회전을 하니까 왼쪽 갈비뼈가 쭉 늘어났다가 쭉 나오면서 맞춰져. 다시 오른쪽 갈비뼈가 더 많이 돌아간다. 오른쪽 갈비뼈가 많이 돌면 왼쪽 갈비뼈가 쪼그라들었죠. 그러면 내 몸이, 상체 밸런스가 이쪽으로 기울어지는 게 더 용이해진다. 그래서 쭉 빵, 이렇게 교차가 돼요. 근데 이 모양을 따라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제가 메커니즘적인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지, 이거 따라하라고 알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길었는데, 어쨌든 왼쪽 갈비뼈가 쭉 늘어났다가 오른쪽 갈비뼈를 늘려줘야
밸런스가 잡힌다는 거.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것도 어렵다. 오른쪽 어깨를 들어보든가, 그러니까 이거 들면 안 되잖아요. 원래 스윙은 마지막에 들어보든가, 팔꿈치 들면서 어깨 같이 들면 더 용이합니다. 수월해지고 들어보든가. 근데 이것도 들려고 하는데 잘 안 돼. 그럼 무슨 방법을 써요? 왼쪽 갈비뼈를 찌그러뜨려. 왼쪽 갈비뼈를 찌그러뜨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밸런스를 잡기 위한 모션으로. 왜? 지금은 내 밸런스가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계속 공을 기울어진 채로 스윙을 빨리 짧게 돌리려고 하니까 얘를 세워져 있었어. 다시 밸런스를 잡아준다. 그래서 밸런스 잡는 얘기를 굉장히 메커니즘적으로 이론적으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론 같은 경우는 너무 자세하게 팔 필요는 없어요. 너무 요런 게 있구나. 우리 결국에는 이론하고 실제하고 부합이 돼야 되는데, 너무 이론만 생각하면 실제하고 부합이 안 되면은 나는 이해를 했는데 이게 테니스 구현이 안 돼. 이렇게 끝날 수도 있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실체적인 테니스라고 하는 곳에서 구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밸런스를 잡아주려고 노력하는 게 왜 노력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노력을 하체를 잡아서 상체가 밸런스를 잡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일단은 내가 몸이 기울여지는 사람이다. 그러면 왼쪽 골반 무릎을 너무 쫙 펴서 몸이 돌아가지는 않는지 체크. 그리고 내 왼발로 체중이 넘어가지 않는지 체크. 그럼 몸 다 기울어집니다. 두 가지 때문에. 그리고 나서 상체, 이제 하체 밸런스는 어떻게 잡아요? 왼발 체중을 넣어보고, 그리고 사뿐히 밟아서 뒤꿈치 들어서 발하고 같이 회전해보고, 그렇죠? 이 같은 방향으로 봐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상체 밸런스를 잡아줄 준비가 되었다. 왜? 하체 밸런스 안 잡히면 상체 당연히 무너진 거예요. 지금 내 상체 기울어짐이 그래서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체 밸런스를 먼저 잡아주고, 그 다음 상체 밸런스를 우리가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 왼쪽 갈비뼈를 계속 늘어뜨려서인데, 얘를 좁히던가 오른쪽 어깨를 들던가 해서 상체 밸런스를 계속 잡아줘야 된다. 혹은 두 가지 방법, 왼쪽 갈비뼈도 줄여주고 오른쪽 어깨도 들어주고 해서 밸런스를 잡아준다. 왜? 그럼 뭐가 베이스예요? 하체 밸런스 잡아주고 상체 밸런스 잡아준다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 결국에는 우리 테니스가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밸런스에서 힘도 나오고 민첩성, 협응성, 기타 등등의 모든 조건들이 밸런스에서 시작됩니다. 밸런스가 무너지면 그것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밸런스를 무너뜨리고 연습도 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밸런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접근해 보시고, 내가 무너져 있다면 확인도 해 보시고 연습도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밸런스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도 많으시겠지만, 궁금한 것들은 댓글 달아주시고, 오늘도 열심히 했으니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달코치였습니다.